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정말 뭐 축포 터뜨리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곧 회담에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회담에 들어갈 거라는 사인의 중요한 사인이 바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된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제 육자회담 대표였고 싱가포르 이 한미 미북 정상회담을 세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담 시작될 거야라는 거 그리고 북한에서도 좋아할 거야라고 하는데 북한 반응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김 대사의 놀라운 그런 행보가 시작되는데 제가 전해드린 바대로 이 정부가 완전히 자신들끼리 그냥 뇌내 망상을 하면서 그냥 거짓말 떠들고 있었다라는 게 바로 밝혀져 버렸습니다. 문재인과 이인영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을 두고 북한과의 대화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 성김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한국이 아닌 일본을 첫 실무회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성김 대표가 취임 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일본 외무성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은 25일 성김 신임 대표가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전화 통화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김 대표와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밖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하며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성김 대표의 행보는 성김 대표의 임명이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의 시그널이 될 것이며 일본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과는 전혀 다른 행보인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가 밝혀온 외교의 관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외교의 핵심 파트너가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본의 역할을 주문하며 일본과 더욱 밀착하고 있고 대중국 군사 대응 태세에 있어서도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의 연합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문재인 패싱이 이번 성김 대표의 첫 일정에서 또 한 번 입증되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 과거 육자회담 미국 대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한미국 대사를 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는 필리핀 대사를 했었어요. 그 필리핀 대사를 하면서 주한 대사를 하고 육자회담을 하고 했던 그 경력을 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는 이 회담자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세팅한 사람이죠.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많으니까 이 성김 대사를 임명한 것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막 환호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이 남북관계 그리고 이 북한 문제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이 정부의 핵심 인사 중에 하나인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쇼를 했었죠. 그런데 성김 대사의 첫 일정은 일본하고 했습니다. 일본하고 북한 문제 그것도 이번에 지금 정의용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자 영어 정리 끝났다. 이제 북한 비핵화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다. 라고 이야기를 아주 기분 좋게 당당하게 했었는데 성김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일본하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도 제발 한반도 비핵화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거 좀 내줄게요. 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뻔한 것이죠. 외교 무대라는 게. 얼마나 이 용어에 대해서 집착을 했으면 사실 용어 그거 별거 아닌데 집착을 했으면 이 한반도 비핵화 이제 영어 정리 끝났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라고 정의용이가 그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성김 대사는 일본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미 국무부가 바로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G7 정상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무성이
뭐 했습니까? 바로 G7에서 북한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자신이 화두를 던지고 자신이 그 사회를 보고 회의를 주도했었어요. 정호영은 입 닫고 가만히 있고 북한 문제 북한을 제재하자 이런 거 정호영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 북한을 감히 어떻게 제재합니까? 상전인데. 그래서 이 성김이 사실은 첫 임무를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 압박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밝혔죠. 외교적으로 우리 동맹들과 그리고 우호국들과 더 협력해서 북한을 더 쪼아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래 니들이 하도 그냥 선물 많이 가져오니까 그 영어 몇 개 이 정도는 들어줄게 라고 한 거죠. 백신 $10,000,000 그거 니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한미군 애들 감염될까 봐 하는 거야. 웃기지 마. 그걸 또 백신 우리 55만 개 받아오는데 우리 장병들 이제 안전해졌는데 그게 우리의 성과인데 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거 우리 주한미군 옮을까 봐 한 거야. 웃기지 마 바보야. 이렇게 한 거고 성김은 바로 그냥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주장들이 틀렸다는 걸 과시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어용학자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제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이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당사자인 북한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남북대화, 미북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온갖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바람과 달리 북한은 대화 대신 대결을 유화 정책 대신 강압적 대남 정책을 취하며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정보 담당관 출신으로 최근 미 국방부에서 훈장을 받은 시드니 타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된 한미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정면 돌파전 개념은 앞으로 수주 또는 몇 달 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점 더 강압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의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장기전 태세로 전환 중이라 라며 한국의 바람과는 달리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24일 평양 고위 관계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얼마나 냉담하게 보고 있는지 문재인 정권의 뇌내 망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북한 중앙당 고위 간부는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회담이었고 대미 협상 문제는 여전히 장기전으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라는 결론을 냈다라며 미국은 아직 우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볼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자찬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라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자화자찬한 결과를 늘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몇 년 후면 임기가 끝나는 한계를 가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라며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조건은 첫째로 국교 정상화, 둘째 인권 문제 불간섭과 있지도 않은 납북자 문제 등 주권 침해 중단, 셋째 조선의 핵무기 보유 인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무력 강국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사회주의 헌법에도 명문화했다. 우리는 사회주의 헌법을 무마시킨 역사가 없다. 미국은 그걸 알아야 한다. 라며 주권 침해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지대를 한다면 우리만 비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과 미국도 동시에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 라며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확장 억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조선 괴뢰 수장은 실천은 없고 말만 번지르르 하다는 것이 우의 판단이다. 조선의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동선언문에 박은 것만 봐도 남조선은 핵 문제를 풀 수 없으며 그 어떤 자격조차 없다. 남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이 증명되었으며 주제를 잊은 종자와의 회담은 무의미하고 그 결과는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했다 라고 밝히며 문재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화 타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상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직도 이런 문재인 정권에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서둘러 정신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놀라운 이제 평가들, 인터뷰들이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에 미국에서 인터뷰한 분은 바로 주한미군 정보 담당관 출신이고, 지금도 미국에서 북한 담당 정보 분석관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자기가 오랫동안 북한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대화는 끝났다. 북한이 최근 정면 돌파라는 개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정면 돌파라는 그 개념, 그게 바로 그 개념 때문에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북한 도발할 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SLBM을 쏘든 ICBM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그거 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수십 년을 북한 관련한 정보만 분석한 분석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 정부의 어떤 의지가, 북한 관련한 의지가 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 미국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정보 분석관이 그러한 것에 완전히 배치되는, 이번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돼요 라는 말 사실은 하기 힘들죠. 이 현재 미 공무원인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정말 냉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미 정부의 의지가 대화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내에 있는 중앙당 고위 간부와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뭐 다 낭독을 해드렸는데 북한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북한의 생각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우리와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평가는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은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지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라는 것은 완전히 북한 측과 저를 비롯한 이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들의 분석과 똑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북한하고 이렇게 일치하기도 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쟁이다라는 일치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놨는데,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첫째부터 시작해서 5가지 이제 크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긍정적인 시그널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라는 그런 말을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인데 4년짜리하고 뭐 대화 시작하고 하냐? 그럴 시간 없다. 걔들은 4년이잖아. 우리는 영원히 가는데 걔들하고 하려면은 그냥 행동부터 해야 돼. 대화 시작 이런 거 없어. 4년짜리하고 무슨 대화를 해? 그 말은 바이든 대통령도 니들 행동부터 해 하고 똑같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너 대화하고 싶으면 행동부터 해. 그 행동은 뭐냐? 대북 제재 풀어라 그 말이죠. 그럼 바이든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대북 제재? 그걸 왜 풀어? 행동을 하면 그것도 핵탄두 또 핵미사일 이런 거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든지 라고 바이든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대화해 주겠다 라는 건데 서로 지금 완전히 틀리죠. 대화 안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화의 조건은 뭐냐? 국교 정상화 해야 돼. 미국하고 북한하고 국교 수립해야 돼. 그러면은 이 현재 한미동맹 해체해야죠. 왜? 한미동맹은 북한을 목표로 지금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으니까 북한하고 국교를 맺었는데 국교 맺은 사이에 무슨 적이야? 그러니까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여기에 국교 정상화의 괄호치고 괄호박고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권 문제 불간섭해. 그런데 또 감히 또 중국 문제, 우리 상진인 중국 이야기까지 또 했어? 안 돼. 인권 문제 불간섭해. 그리고 납북자 문제, 우리 납북자 없어. 일본하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핵 보유국 인정해라. 이건데 이런 조건이 바이든 정부에게 지켜지겠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북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 닫고 있고 무역 안 되고 장마당 경제 무너지고 그리고 생산량 급감하고 해서 누가 봐도 1, 2년이면 가만히 놔둬도 무너지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링거를 꼽아줍니까? 바이든 정부가? 가만 놔두지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핵무력 강국임을 공식 선포하고 그것을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넣었어.
그럼 개헌을 하려면은 그거 아닙니까? 뭐 절대 우리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뭐 개헌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개헌이라는 것을 해내려고 하면은 그만한 당근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당근이 와야 개헌을 하는데 그 니들 당근 줄 수 있냐? 못 주잖아 라는 겁니다. 이번 결과 보면 그거 당근 없잖아 라는 겁니다. 맞죠, 그거? 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전에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니들도 해. 미국이 확장 억제를 없애. 확장 억제가 뭐냐? 핵우산. 적이 수세적으로 봤을 때는 적이 핵 공격을 하면은 반드시 핵으로 보복해 주겠다. 이게 이제 확장 억제예요. 이것을 요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공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이 핵 공격하려는 징후가 있으면 핵으로 선제 타격해 주겠다. 이게 이제 확장 억제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확장 억제를 포기한다라는 선언을 하든지 그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안보 완전 다 무너지는데 이 중도층들이 뭐 좌파 종북들이야 와 드디어 우리 수령님 안전해졌다라고 박수 치겠지만 중도에 계신 분들은 뭐야 이거 미국이 핵우산을 걷었어? 그러면 이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 미국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경제는 폭락하겠죠. 신용도 떨어지고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10%만 이동해도 절대 대통령 당선 안 되죠. 어느 쪽이든지 그게 좌든 우든 중도의 10%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업체 걷어내버리면 중도 그냥 오른쪽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남조선 괴뢰수장은 실체는 없고 말만 뻔질을 하다라는 것이 우의 판단이다. 김정은의 판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김정은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말만 뻔질을 하다.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거 우리 생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선 그리고 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우방국인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걸 봐서라도 남조선 괴뢰수장 그러니까 문재인 얘의 사고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느냐. 쥐가 감히 우리를 존중한다면 어디 인권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집어넣어. 살짝 지금 중국까지도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중국에게도 문재인 좀 때려라.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건 또 좀 우리하고 또 생각이 좀 맞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 조선노동당의 아주 고위급 간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뷰가 맞다면 정말 이 북한도 사실은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면밀히 분석하겠죠. 왜냐?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대화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잘해서 이번 정상회담 최대의 성과야. 오늘 제가 제 데일리 디펜스에 붙어 있는 댓글 하나를 보고 참 기가 차서 제가 뭐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잘 안 다는데 오늘 좀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하면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가지고 이 자료를 대야지 왜 이러냐 하고 안타까워서 아마 이 그 문파라든지 아니면 친북주의자라든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문파가 문 대통령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제가 적나라하게 까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마치 제 팬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자 미 국무부 관영 매체 미 의회 관영 매체의 인용이 신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언론이 신뢰할 수 있느냐 프레시안이냐 오마이뉴스냐 라고 제가 달아놨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미 정부의 생각은 이렇다 라고 하는 인용을 미 국무부 관영매체, 미 의회 관영매체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문파들은 깨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게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그 누구에게 우리 아들에게 사실은 우리 아들 21살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빠 요즘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욕이 너희 엄마 대깨문이지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욕이랍니다. 우리나 예전에 어릴 때 뭐 엄마에 대해서 막 욕하면 막 물끄내 막 싸우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엄마 대깨문이지 하는 게 제일 큰 욕이래요. 그럼 왜 대깨문이냐가 욕이냐고 하는 게 머리 나쁘다 이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